자, 공사 아까 해제 계약서에 나왔던 것처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게 가장 전제인데 뭐 상황 따라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한 번에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법을 보고 판례나 이런 그런 소송에서 나온 걸 보면 이기는 경우가 있고 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번을 통보를 했거냐, 뭐 한 번 하고 말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뭐 비용 받는, 내가 청구하는 민사로 가면 비용 받는 게 좀 금액도 달라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정해놓고 이행 통보를 해서 계약 해지 신청해야 된다. 중요한 건. 그건 이제 시공사든 건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건축주가 해지한다. 건축주 사이로. 그러니까 돈을 건축주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니까 건축주가 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에 기성하고 완성에 대한 시공이익금 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가 되면 그때까지 했던 공사비하고 거기에 시공사 이윤까지 해서 줘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워드를 쳐서 생각날 딱 적은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찾아보고 판례나 이게 결과치를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물론 내가 1억을 돈을 주세요 그랬는데 1억을 거의 받지는 못합니다. 내가 한 만큼 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원한 만큼 받든 못하지만 그 1억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돈이 가더란 얘기예요. 대부분 기본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계약상에 병시된 해제 사유. 그러니까 공사 계약상에 공사 계약 내용에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그냥 기성 합의만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건축주가 해지를 했을 때 시공사에다가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태까지 한 비용에다가 이익금까지 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약상의 사유로 공사가 해지됐을 때는 기성에 대한 합의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그 계약상에 그 해제가 됐을 때에 하나는 그 하자 있잖아, 하자. 이 하자가 있으면 이 그 기성에 대한,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할 수가 없어요. 하자에 대해서는. 요 계약서상의 문구에서 서로가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 건물 지는데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는 안 됩니다. 해지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이제 시공사가 그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 이상은 해지할 수 없고요. 그런 경우가 예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나는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증권 보증이라든지 청구 이걸로 해서 이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성이죠, 기성금. 기성고라는 이제 전체 공정에서 몇 프로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의미다, 이게. 이게 이제 그 학교에서나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기본 폼인데요.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나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기성고는 당연히 공사했을 때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이 이제 민간공사 이럴 경우에는
내가 매월 공사를 지급하는 거로 하는 게 계약을 되면 이 기성고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만큼 공사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그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 기성고에 대해서는 과기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100%를 기성 청구하면 매월 이달에 100% 청구했는데 내가 확인해갖고 97%만 지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3%는 이제 보류하고 그러면 일단 3%가 덜 나간 거잖아요. 이 숫자선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과기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툴인데 여러분한테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셔서 풀어가시면 크게 그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부여제 이런 것들은 현장을 확인하시고 사진이나 이런 걸 꼭 촬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주 가실 겁니다. 매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예 거기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있는데 가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올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거 이런 것도 사진을 찍어 놓고 하는 과정도 좀 담아 놓으세요.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는 그게 또 하나의 또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이 집을 내가 이렇게 집을 지었구나 하는 히스토리에 또 역사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장 가서 이제 쭉 가다가 오고 이런 것보다는 사진 좀 찍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사 대금의 청구에서 이것도 잔금 시기는 약간의 여유 시간을 명시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말을 막 이렇게 꼬아놨는데 결국은 100%를 청구하면 97%만 줄게. 매월 기성은. 그리고 준공검사는 95%로 주고 5%는 준공 최종 확인 후에 줄게. 이 프로테이지는 조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최종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설계 변경비, 추가 공사비.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발생하면 좋은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토목 같은 게 아까 그랬죠. 지질, 땅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이제 짓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마감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보면 사람이 내 집이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깁니다. 이왕이면 좀 좋은 걸 쓰고 싶어 하셔요. 대부분이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거로 뭘 바꿀 건지 좀 고민을 설계사랑 많이 협의하셔서 기존의 A 자재를 지금 B 자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A 자재와 B 자재 차이만큼만 정산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정확한 게 안 돼버리면 이게 두리뭉실 진행해버리면 그 시공사가 추가 비용에 대한 어떤 데이터 근거가 무지막지하게 날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이 설계 변경할 때도 설계사랑 많이 협의하셔서 아니면 이제 감독관을 두셨으면 그러니까 감독관을 그래서 두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두셔서 그 감독관하고 협의해서 이거 추가 공사비에 대한 걸 이렇게 정리해줘 그러면 감독이 시공사랑 또 협의해서 조정해갖고 정리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주 잘 이렇게 현장이 원하는 시기에 잘 돌아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감독관이든 설계사무실이든 또 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문을 좀 얻으셔서 그렇게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시공사도 손해 봤으니까 뭔가를 안 한 거를 해서 안 한 걸 해갖고 안 한 아이템을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공사가. 왜냐하면 잘 모르시니까 이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 아이템이 공사가 됐나? 왜냐하면
마감을 하면 건물은 숨거든요. 그 숨어있는 안에는 뭘 했는지 이제 꾸준히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를 했다고, 안에 숨어있는 내용의 어떤 아이템을 뭔가를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달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공정인데 그걸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실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거를 설계사무실이나 감리나 감독한테 잘 협의해서 조정해서 그러니까 걸러서 좀 이렇게 이건 진짜 안 했으니까 빼고 이건 좀 공사비 올리려고 추가 공사비 올리려고 이거 더 받아난 거네. 이건 빼고 이거 정리하고 이건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 공사비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인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왜 돈을 더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줘요. 그냥 얼마 더 들어왔으니까 주세요. 그 얼마가 정확히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는 시공사가 제한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금액을 청구를 할 거예요. 그거를 감리든 감독관이든 설계사무실한테 좀 조언을 얻으셔서 좀 그 얻어서 나온 결론을 하고 그 시공사 준 그 금액하고 해서 절충해서 협의해서 좋게 풀어 가시는 게 아주 좋은 현명한 건축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부가가치세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게요. 건축에서 부가가치세 하나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사비 내역 계산할 때가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전용 국민주택 이하 있잖아요. 얼마죠? 이 85제곱미터 이하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국민주택인데 이 국민주택일 때는 부가세가 발생 안 합니다. 발생 안 합니다. 부가세 발생 안 하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재료비가 10억이고 노무비가 5억이다. 이렇게 해서 한 18억이다. 이제 원가 계산해서 보험료 이런 거 계산하고 총 금액이 18억이다. 이 18억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네?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18억만 시공사에 던져주면 돼요. 여기다가 10% 1억 8천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가세 발생하지 않아요. 주택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공사는 이 재료비 있잖아요. 시공사는 나는 이 18억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시공사는 뭐예요? 재료비를 사야 되잖아요. 재료를. 예를 들면 이 펜인데 이 펜이 이 공사에 100개가 들어가요. 이 하나에 만 원을 칩시다. 그러면 100개면 여러분 1000만 원 쳐요. 그럼 1000만 원을 이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건 3대에서는 걔네들은 부가세가 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공사가 계약을 할 때 주택 같은 경우 특히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는 전체적인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재료비에 대한 10억에 대한 1억에 대한 부가세는 시공사가 달라고 할 겁니다. 왜? 자기가 지출해야 되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축공사에서는 요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대금의 지급 방법은 하도급 업체의 미지급.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건축주가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이제 건설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건설사가 또 돈을 못 주면 어차피 이 건물 주택이든 뭐든 지으면 건물 값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물로 주는 겁니다.
주택 같으면 뭐 100일로는 네가 줄게. 이거 3억짜리니까 내가 너한테 3억 물린 거 있지? 못 준 거 있잖아. 이걸 100일로 네가 가져가. 그러면 내가 정산해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대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하도업체 대금을 이런 식으로 가끔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뭐 하도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하자가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제일 이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는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현실하고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초에 약정된 것과 달리 변경돼 시공된 경우 또는 특정 공사 부분에 시공되지 아니한 미시공, 그 다음에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 부실 시공, 이게 하자예요. 정의가. 그럼 이걸 갖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저 잣대로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코에 오면 코고래, 귀에 오면 귀고래 시기라고 진짜 이게 어떤 정확한 어떤 그게 없어요. 단순히 구조적, 기능적인데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갑론을박이 될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 또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갑론을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니까. 건축은 원래 정의가 없는 구조물입니다. 설계도 설계사의 건축주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평면 디자인도 하고 인면 외관 디자인도 하고 디자인해요. 그게 답인가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설계 나올 수 있잖아요. 설계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시공이 건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정확해야죠, 돈은. 그 돈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내가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쓸 거라는 걸 정확히 인폼을 줘야 그게 정확해질수록 분쟁이 줄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확할수록 뭐가 들어가냐? 건축주 입장에서는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제 없어요. 어떤 이제 감론 많이 이거하고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하자니 아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자들만 얘기를 그 시공사랑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특수계약 조건에 그 하자의 어떤 그 기간 있잖아요. 담보기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공사랑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다들 힘들어집니다. 둘 다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시공사도 적당히 손해를 보시고 건축주도 적당히 손해를 보시고 아니면 시공사 적당히 이걸 챙기시고 건축주도 좋은 집을 좀 더 많이 적당히 좀 가지시고 이런 쪽으로 풀어가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